세상에 사기라는 것은 멍청한 사람들이나 당하는 건 줄 알았는데 정말 촘촘하게 짜여진 시나리오에 제대로 뒤통수를 맞고 넋을 놓아버린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제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이야기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풀어나가는 이야기이기에 더 이상은 저처럼 당하시는 분들이 나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전 정말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던 충격적인 일을 겪게 되었고요. 그로 인해서 한동안 바깥 생활을 전혀 하지도 못했었어요. 지금은 제대로 정신 차리고 다시 한번 도약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곳을 찾아와 이야기를 풀게 되었습니다. 마음에만 담아두고 있는 행동이 결코 저에게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거든요. 그럼 각설하고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랑 남편의 첫 만남은 조금 이상할지도 모르겠지만 청담동에 있는 회원제로 운영이 되는 바에서 만나게 되었어요. 이 바가 어떤 바냐면 일반적인 술집이랑은 전혀 다른 시스템으로 움직이고 있는 회원제 바였는데 회원 가입을 할 땐 조건을 아주 상세하게 확인을 하더라고요. 재력이라든지 집안이라든지 외모 같은 건 당연히 따지고요. 출신 학교의 유학은 어디로 다녀왔는지까지 아주 상세하게 조건을 따져서 받기로 유명한 곳이었어요. 그래서인지 이 바에 가입을 하게 되면 아름아름 아는 사람들끼리는 와, 저 사람 꽤 잘 살고 능력이 좋은가 본데 하는 평판을 얻을 수 있기도 했지요. 아무래도 고르고 고른 사람들끼리 모여있는 곳이라서 자연스럽게 만남이 주선되기도 했고 이곳을 통해서 연애를 하거나 결혼을 하는 일도 허다했습니다. 워낙 유명한 곳이기도 하고 입장 커트라인이 높다 보니까 너도 나도 가입이 되어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발 한번 들이밀어 보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집안에 돈이 좀 든든하게 있는 집안이고 조부모님부터 직업이 빵빵했기 때문에 가입 승인이 한 번에 떨어지게 되었어요. 친구들과 함께 여러 번 그 바에 찾았는데 남자를 만나고 싶어서 갔다기보다는 서로의 프라이버시를 지키면서 술을 한잔하고 싶은 마음이 컸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무래도 본인들의 얼굴이 알려진 사람들이 많았기에 불미스러운 일이 잘 일어나지 않았거든요. 네 번째 갔을 때였나? 그곳에서 만나게 된 남편의 적극적인 구애를 받게 되었어요. 본인이 서울에 있는 큰 대학병원 정형외과 의사라고 소개를 하면서 합석을 해도 되겠냐고 물었고 제 친구들은 저와 남편을 연결해 주려고 애를 썼습니다. 친구들은 저에게 의사 남편을 잡는 게 봉 잡는 거라면서 저를 부추겼고 유일하게 애인이 없었던 저는 자연스럽게 남편의 짝이 되었지요. 남편의 외모가 수려한 편이었기 때문에 저도 싫진 않았었고 연락처를 주고받게 된 이후에는 밖에서도 여러 번 데이트를 하게 되었어요. 꽤 자주 만나게 되었는데 만날 때마다 꽃을 한 송이씩 사오면서 저에게 오늘도 특별한 날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인사를 했었거든요. 그런 모습이 자상해 보이고 여자의 마음을 흔드는 기술로 보여졌다고 할까요? 괜찮은 사람이다 싶어서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죠. 아무래도 여자의 마음을 잘 아는 남자랑 살아야 싸워도 금방 풀릴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남편은 큰 대학병원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 그런지 일이 너무 바빴고 연락이 잘 안 될 때가 많았어요. 자기야, 병원 일을 자기가 혼자 다 하는 것도 아닌데 너무 연락이 안 되는 거 아니야? 보고 싶은데 볼 수도 없고 말이야. 미안해, 내가 당직에다가 수술까지 겹치는 바람에 휴대폰 배터리를 충전할 틈도 없었어. 이해해 줄 수 있지? 남편이 의사이니까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일이기도 하고 어쨌든 제가 독차지할 수 없는 부분이 존재했으니 이해를 하면서 넘어가게 되었죠. 남편이랑 저랑 연애를 시작한 지 6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을 때 아주 뜬금없이 남편은 저에게 결혼을 하자고 말을 꺼냈어요. 하지만 저는 남편에 대해 모르는 게 너무 많다고 생각을 했고 다정한 연애를 더 길게 해보고 결혼을 하고 싶었기 때문에 뜨뜨미지근하게 반응을 했죠. 그러자 남편은 저에게 본인은 가정을 이뤄서 안정적인 삶을 찾고 싶다면서 결혼할 생각이 없으면 헤어지자고 이별을 통보했습니다. 그 말에 가슴이 철렁하더라고요. 저는 남편을 놓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거든요. 제가 속물이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어쩔 수 없지만 큰 대학병원의 정형외과 의사로 일을 하고 있는 남자를 누가 놓치고 싶겠습니까? 우리 부모님이 사업을 하시고 꽤 오래된 기업이라 탄탄하다고 하지만 재력이 언제까지 이어질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으니까요. 주변에 우리 삼촌들만 하더라도 잘 돼가고 있던 사업이 한순간에 무너지기도 하고 문어발식으로 확장했다가 빚을 지기도 하는 걸 많이 봤거든요. 거기다가 저도 한 기업의 자제인데 평범하게 짝이 없는 회사원을 만나서 결혼하고 친구들 사이에서 별 볼 일 없는 애로 낙인 찍히고 싶지는 않았어요.
제 성격이 조금 소심한 부분이 있어서 학창시절에 은근히 친구들 사이에서 무시도 당하고 왕따도 당해보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보여지는 모습에 있어서 남들보다 절대로 부족하고 싶지 않다는 허세가 살짝 존재하기도 했었습니다. 제 친구들은 전부 빵빵한 집안에 시집을 갔는데 말이죠. 변호사, 검사, 판사는 물론이고 내놓으라 하는 재벌집에 시집을 간 친구들도 있고요. 제가 친구들 사이에서도 결혼이 늦어진 편이기도 했고 의사인 남편을 놓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저를 지배하고 말았습니다. 그저 그런 아이로 남고 싶지 않았고 저도 친구들과 견주어 봤을 때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고 싶었거든요. 남편이 결혼을 하고 싶다고 며칠 동안 저에게 귀에 피딱지가 앉을 만큼 이야기를 했고 저도 점점 남편의 의견에 넘어가게 되었어요. 저는 결국 부모님께 남편의 존재를 알리면서 이 남자가 나와 결혼을 하고 싶어 하니까 나도 결혼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을 하게 되었지요. 부모님께서는 처음에 무척이나 당황하시며 저에게 만나는 남자가 있었냐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었어요. 제가 평소에도 친구들을 자주 만나서 나가 놀았었기 때문에 제가 연애를 하는 동안 그냥 친구들을 만나러 다닌 줄 아셨나 보더라고요. 제가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다고 하니 남편의 얼굴을 한번 보고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고 말씀을 하셨고 저는 그 길로 바로 남편에게 가서 말을 했지요. 좋지. 나도 예비 장모장인 만나서 영양가 있는 대화를 나누고 싶었는데 잘됐다. 그럼 언제 만나 뵙는 게 좋지? 주말로 할까? 이번 주 주말에 별일 없으면 그때 만나는 걸로 말해 놓을게. 당신이 우리 부모님 마음에 안 들 이유가 없지만 그래도 좋은 모습 보여줬으면 좋겠어. 걱정하지 마. 내가 누구보다 예의 바르고 건실해 보이도록 노력할 테니까. 나도 당신이랑 꼭 결혼하고 싶어 하지만 주말에 만나기로 약속을 잡았던 남편은 금요일 저녁 늦게 갑자기 당직을 서게 되었다면서 약속을 미뤄야 할 것 같다고 말을 했어요. 하필이면 우리과 동기가 술을 먹고 사고를 쳤다고 하지 뭐야. 다들 오프라고 연락도 안 받았다고 나한테 부탁을 하는데 내가 어떻게 거절을 해? 그래도 이번에 대리 한번 서주면 다음에 나도 필요할 때 부탁할 수 있으니까 차라리 잘 됐지 뭐. 그럼 당신 내일 저녁에 우리 가족 식사하는 자리에 오기로 했던 건 파토나는 거야? 아휴, 나는 우리 부모님한테 말씀 다 드려놨는데 갑자기 이러면 어떡해. 의사로서 환자들을 위해 근무를 해서야 하는 게 당연한 거지. 내가 뭐 바쁘고 싶어서 바빠 이 정도도 이해 못해주면 결혼해서는 어떻게 하려고 그래. 일단 다시 나를 잡아보자. 내가 오프인 날이 다음 주 수요일하고 다다음 주 화요일하고. 남편은 저에게 다음에 만나도 늦지 않는다며 저를 달래며 다시 약속을 잡았지만 어김없이 약속 하루 전이 되면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약속을 미뤘어요. 처음에는 의사인 사이가 궁금하다며 손꼽아 기다리셨던 부모님께서도 이내 흥미를 잃고 저에게 빈잔을 주셨지요. 예, 이 정도면 그냥 우리 집에 사위로 들어오기 싫어서 내빼는 거 아니니? 아무리 그래도 벌써 3번이나 약속을 깨버리는 게 말이 돼? 그것도 아주 일방적으로 하루 전에 통보를 하는 게 영 마음에 들지 않는구나. 내 생각도 내 엄마랑 비슷하다. 굳이 이리저리 핑계를 대면서 피하는 속셈을 영 모르겠는데 그놈 자식은 정말 의사가 맞긴 하는 게야? 그런 걸로 저를 속이겠어요? 워낙 병원에서 촉망받는 인재라 일이 바빠서 어쩔 수가 없다고 하는데 어쩌겠어요. 나중에 병원장 자리라도 차지하게 되면 더 바빠질 거라고 하던데 꽤 병원 내에서 인지도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말은 번지르르하게 하는 게 실상 보여지는 게 전혀 없으니 이거 좀 수상하고 찜찜하지 않니? 꼭 그런 남자랑 결혼까지 해야겠어? 자고로 남자는 회사 다니면서 칼퇴근하고 집에 돌아와서 집안일 돕는 게 최고라니까? 저희 부모님께서는 아버지 회사를 다니고 있는 건실한 청년들을 몇 명 저에게 들이미셨지만 제가 앞서 말했다시피 저는 친구들 사이에서 무시를 당하고 싶지 않았어요. 누구보다 잘난 직업을 가진 남자를 만나서 친구들에게 어깨를 으스대며 자랑을 하고 싶은 마음이 컸기에 아버지 회사에 재직 중인 평범한 사람들은 쳐다도 보지 않았지요. 아버지 회사에 젊은 이사가 있었으면 모르겠지만 그런 건 정말 인터넷 소설에서나 볼 법한 일이지 현실에서는 없는 일이잖아요. 저는 꼭 사자가 붙은 남자와 결혼을 하고 싶었고 친구들 사이에 부러움을 사고 싶었고 누가 봐도 시집 잘 간 여자가 되고 싶었어요. 엄마 찜찜할 게 뭐가 있어. 내가 연애를 하는 동안 쭉 지켜봤는데 전혀 이상할 거 없었어. 그리고 애초에 의사라는 직업을 속이는 게 말이 돼? 내가 이번에는 기필코 약속 잡아올 테니까 한 번만 더 기다려줘요.
그 뒤에 저는 남편에게 이번에야말로 우리 부모님을 만나자 아니면 결혼이고 뭐고 국물도 없을 줄 알으라고 으름장을 놓았고 남편은 억지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게 반역박성 메시지를 남긴 뒤에서야 겨우겨우 나를 잡게 되었고 부모님과 저 그리고 남편 넷이서 식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식사 장소로 어디가 좋을까 한참을 고민했는데 우리 부모님께서 자주 가시는 호텔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곳이 상당히 비싼 5성급 호텔이기도 했고 당연히 식당 가격 또한 만만치 않았지요. 엄마랑 아빠가 호텔에서 식사를 하자고 하시던데 거기 예약 잡아 놓으시겠다고 했어. 우리가 뭐 선물 같은 거 준비 안 해도 되려나? 어차피 식사값 낼 거니까. 거기 호텔, 거기 5성급 호텔 아니야. 식사 한번 하면 100만 원은 우습게 나오는 곳이라고 들었는데 아직은 거기서 밥을 먹자고? 어차피 인사만 드리는 거잖아. 첫 만남인데 당연히 좋은 모습 보여드려야 하지 않겠어? 그 정도는 할 수 있잖아. 당신이 평범한 회사원도 아니고 무려 대학병원 의사인데 그래도 한 끼 식사하는데 그 돈을 쓰는 게 맞니? 나는 요즘 사람들이 밥 한 끼 먹는 거에 그런 큰 돈을 쓰는 거 이해가 안 가더라. 아낄 줄은 몰라. 아무튼 남편은 식사를 하기로 한 장소가 너무 비싸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아니면 그냥 마음에 안 드는 건지 뭔지 계속해서 궁시렁거리기 바빴어요. 아니 의사식이나 되어서 왜 그렇게 돈돈 따져가면서 사람을 피곤하게 하는 건지 솔직히 저는 이해가 전혀 가지를 않았습니다. 이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 거의 데이트를 할 때마다 있었거든요. 소위 말하는 가성비라는 항목을 엄청나게 따지는 사람이었어요. 저도 물론 아끼고 할인받고 하는 걸 좋아하니까 포인트를 쓰거나 쿠폰을 쓰는 게 싫은 건 아닌데 영화를 보러 가잖아요? 그러면 포인트와 할인 두 가지를 동시에 받아야지만 영화관에 갔어요. 한마디로 할인이 전혀 되지 않으면 영화도 못 봤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번 다른 쿠폰이 영 시원치 않네? 포인트도 얼마 못 쌓았는데 저거는 나중에 인터넷에 올라오면 보고 오늘은 그냥 딴 거 하자. 영화관에 가서 그 돈 주고 영화 보는 거 돈이 너무 아깝지 않아? 요즘 인터넷 찾아보면 실시간으로 다 올라온다니까? 그래도 영화관에서 큰 화면으로 보는 맛이 있는 거지. 아유 그냥 내가 낼 테니까 잠자코 영화나 봐. 영화관 앞까지 와서 할인 안 된다고 돌아가자는 게 말이 돼? 자기가 낼 거야? 그럼 팝콘도 자기가 사는 거지? 나는 카라멜이랑 어니언 맛으로 반반 사줘. 음료는 아이스티로 업그레이드 알지? 정말 찌질하게도 제 입에서 꼭 돈을 내겠다는 말이 나오면 완전히 돌변해서는 뭐 하나라도 더 얻어먹으려고 눈에 불을 켜고 행동을 했어요. 그 영화 표값이 얼마나 한다고 그걸 그렇게 아끼려고 하는지. 그것도 의사식이나 돼서 말입니다. 그것뿐이면 제가 가성비 이야기를 왜 꺼냈겠어요. 밥을 먹으러 갈 때에도 고기가 먹고 싶다고 말을 하면 무한리필집에 데려가더라고요.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무한리필집에 가서 고기를 먹어본 날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남편이랑 먹어본 게 처음이었거든요. 그런 분위기도 이해가 가질 않고 데이트 자리에 차려입고 무한리필집에 가서 대패 삼겹살을 구워 먹는다는 게 너무나도 황당했죠. 당신은 어떻게 이런 곳에 나를 데리고 올 수가 있어. 차라리 전문 삼겹살집을 가는 게 낫지. 무한리필집이 뭐야. 와 곱게 자라서 진짜 이 무한리필의 장점을 모르는구나. 이 가격에 무제한으로 먹을 수 있으면 최고 아니야. 말하는 시간도 아까우니까 일단 얼른 먹어. 여기 밑반찬이 엄청 잘 나오는 곳이라서 제한 시간이 있단 말이야. 뽕을 뽑으려면 쉬지 않고 먹어야 해. 거기다가 무슨 파스타를 먹으러 가도 말이죠. 매번 프랜차이즈 파스타집을 데려가는 거예요. 파스타 하나에 9,900원 뭐 이런 곳 있잖아요. 압구정만 나가도 분위기 좋은 파스타집이 얼마나 많은데 매번 저를 싸구려 가게에 데려다 놓는 느낌이었어요. 맛도 없고 분위기도 없고 이게 데이트를 하러 온 건지 시장을 온 건지 구별이 가지 않을 정도라서 매번 남편에게 실망스러움을 금치 못했죠. 더 웃긴 건 제가 밥을 사겠다고 하는 날에는 제가 비싼 레스토랑을 데리고 가도 군소리 없이 따라와서 배가 터지게 먹는다는 점이었어요. 하루는 제가 너무 열이 받아서 남편에게 따지고 들었죠. 너무 나한테 가성비니 뭐니 그런 거 따지는 거 아니야? 어떻게 매번 이렇게 촌스러운 돗대기 시장 같은 음식점에 나를 데리고 올 수가 있어? 뭐가 어쩌고 어쩌고니 땅을 파면 나오냐? 다 한 푼 두 푼 아껴서 집도 사고 차도 사고 하는 거지. 이래서 돈 많은 집 애들은 맞춰주기가 어려워. 어머 지금 말 다 했어? 아니 대학병원 의사식이나 되면서 왜 이렇게 돈돈거리는 거야? 거기서 일하면 벌만큼 번다고 하던데 나한테만 돈을 아끼는 건 아니고?
대학병원 의사가 벌면 얼마나 번다고 그래? 내가 교수직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전공일 뿐인데 월급 해봐야 꼴랑 얼마 안 돼. 그나마 당직이라도 서면 추가 수당이 들어오긴 한데 그것도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당신은 당직을 한 달에 몇 번이나 썼는데 돈이 안 된다는 말을 해? 매번 연락만 하면 당직 일합시고 연락도 잘 안 되잖아. 근데 월급이 얼마 안 된다고? 혹시 다른 데다가 돈을 쓰고 있는 건 아니고? 그 말에 남편이 펄쩍 뛰면서 변명을 하더라고요. 내가 돈을 펑펑 쓸 데가 어디 있다고 그래? 당신이랑 결혼하려고 돈을 모으려고 하니까 늘 돈이 없는 거지. 그렇게 내 마음을 몰라? 뭐 하든 돈도 없다며 나한테 그랬잖아. 결혼하고 나서 갚으면 된다고 대출 받자고. 왜 이렇게 돈이 없어? 이래서 나랑 결혼이나 하겠어? 사실은 내가 어릴 때부터 힘들게 살아서 돈을 아끼는 버릇이 있어서 그래. 우리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 혼자서 억닥스럽게 나를 키워냈잖아. 그나마 공부 잘해서 선생님들한테 이쁨은 받았지만 동급생들한테는 늘 무시를 당하기 일쑤였다고. 그래서 더 이를 갈고 공부를 했지. 그 덕에 의사가 되긴 했는데 공부를 오래 했으니 학자금 대출도 쌓여 있고 우리 엄마 고생하는 거 보기 싫어서 월급 대부분을 엄마한테 주고 있어. 저는 남편이 갑자기 본인의 사정을 털어놓으면서 사실은 월급 대부분이 시댁으로 흘러간다는 이야기를 하자 어이가 더 없었죠.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학자금 대출 이야기를 하는지도 이해가 안 갔고요. 물론 저도 학자금 대출을 받아본 적이 없어서 자세하게는 몰랐지만요. 그래서 내가 쓸 수 있는 돈이 한 달에 200만 원 정도밖에 안 돼 늘 돈이 부족할 수밖에 없지. 후배 의사들에게 밥도 사주고 해야 하니까. 우리 집이 가난해서 당신에게 피해를 줬다면 미안하다. 나도 너 좋은 밥 먹이면서 좋은 데만 데려가고 싶어 그렇게 말을 하는데 순간 제가 나쁜 년이 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서 어떻게 대꾸를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고개를 푹 숙이고 말을 하는데 제가 거기서 돈돈거릴 수가 없지 않겠어요? 어쩔 수 없이 남편에게 괜찮다고 말을 했지요. 아무튼 저희 가족과 남편이 처음으로 같이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그 호텔이 워낙 비싸고 고급진 곳이라서 그런지 며칠 전부터 남편이 안절부절 못하더라고요. 한 끼 밥을 먹으면 100만 원은 그냥 우습게 나오는 곳이라서 제 눈치를 보는데 그게 그렇게 찌질해 보일 수가 없었어요. 신용카드는 뒀다 모아놔 차라리 할부로 긁으면 되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일부러 남편에게 알아서 해보라는 식으로 말을 했죠. 결국 넷이 모여서 밥을 먹게 되었고 남편은 은근히 넉살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저희 부모님께 살랑살랑 압을 하더군요. 저희 부모님도 호락호락하진 않으셔서 그런지 남편이 알랑방귀를 뀌어도 웃어 넘기시며 본인들이 궁금하셨던 점을 쭉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자네 월급이 어떻게 되나? 대학병원에 다니고 있다고 들었는데 어디 병원이야? 아무래도 전문직이다 보니까 벌 만큼 벌고 있습니다. 제가 절대로 윤희를 굶어 죽이지는 않겠습니다. 남편이 포부에 가득 찬 말투로 대답을 했는데 정작 저희 부모님께서는 의아해하시면서 남편에게 반문을 하셨죠. 당연히 의사니까 굶어 죽이지는 않겠지? 전문직이라는 게 그래서 좋은 거 아니겠나? 나는 말일세 자네가 한 달에 얼마를 버는지가 궁금하다는 거일세. 궁금해 하시는 게 당연하죠. 저희가 결혼하고 나면 자연스럽게 다 알게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앞으로 열심히 살겠습니다. 저는 S대학병원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꾸 정확한 대답을 하지 않고 말을 돌리는데 아버지께서도 더 물어보지 않으시고 다른 말로 돌리시더라고요. 솔직히 저는 남편이 숨길 게 따로 있지 저런 걸 왜 숨기나 싶어서 속으로 궁시렁거리고 있었어요. 정형외과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했었지. 거 S병원이면 김문식이가 있는 병원 아닌가? 거기 김문식이가 내 친구야. 아, 그러셨습니까? 김 교수님께서 제자들을 아주 성실하게 지도를 해주셨었지요. 저도 오랜 가르침을 받았었습니다. 아이, 그래? 그러면 자네를 아주 잘 알겠구만. 아, 내가 이번 주 주말에 문식이랑 술 약속이 잡혀 있는데 우리 예비 사이가 어떤 사람인지 좀 괴봐야겠어. 하하, 제가 의과대학 재학 시절에 수업도 많이 땡땡이 치고 해서 기억이 잘 없으실 수도 있어요. 김 교수님께서 워낙 제자들을 많이 육성하시기도 하시고 제가 뭐 특출나게 잘하는 게 있는 학생은 아니어서 기억조차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 부끄럽습니다. 남편이 땀을 삐질삐질 흘려가면서 대화를 나누는데 저는 남편이 배탈이라도 났나 싶었어요. 평소에 먹을 거라면 일단 입에 쑤셔넣고 보는 사람인데 비싼 밥을 눈앞에 두고도 제대로 먹지를 못하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그런데 엄마가 눈을 가늘게 뜨고서는 말 한마디 없다가 남편에게 쓱 말을 던지시더라고요. 그렇게 학교 수업에 충실하지도 않고 특별하게 잘한 것도 없었던 사람이 과는 인기 있는 과에 진학을 했네. 보통 정형외과는 사람들이 많이 몰리잖아. 인기 있는 과라고 들었지. 성적 순으로 희망자들을 자른다고 들었었는데 제가 뭐 충실하지 않았던 것은 사실이지만 나름 또 기본기를 잘 갖추고 있어서 실력도 실력이고 운도 운이죠. 뭐 어물쩍 넘어갔는데 그 모습이 저만 이상한 게 아니었나 보더라고요. 엄마랑 아빠도 뜨뜨미지근해 하시면서 조용히 식사에 집중하셨어요. 그날 밥을 다 먹고 계산을 하려고 하는 타이밍에 남편이 화장실을 좀 다녀오겠다고 하더니 10분 동안 감감무스시기더라고요. 결국 아버지께서 계산을 하시면서 저에게 언짢은 소리를 내시며 심기가 불편하다는 기색을 보이셨고 저는 덩달아 눈치를 보게 되었지요. 계산 다 끝나고 로비에 나가니까 로비에 떡하니 남편이 서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더니 뻔뻔하게 말을 하더라고요. 병원에서 급하게 연락이 와서 통화 중이었는데 아이고 제가 계산을 하려고 했었는데 장인어른이 하셨어요? 딱 봐도 계산하기 싫어서 자리를 피한 것처럼 보였는데 무슨 핑계를 대는 건지 제 얼굴이 다 수치심으로 붉어지는 듯한 기분이었어요. 아무튼 그날 집에 돌아오니까 부모님께서 아무래도 사기꾼 같다는 말을 하시더라고요. 아휴 내가 이런 것까지 확인하고 싶진 않았는데 S대학 병원 홈페이지 그 어디를 찾아봐도 의사 명단에 내 남자친구 이름이 없더라. 니나 아빠가 친구들한테 전화해서 전부 확인도 해봤는데 그런 사람은 모른다고 하더래. 100번 양보해서 내 친구들이 모를 수도 있지. 의사가 한둘도 아니고. 그런데 병원 홈페이지를 찾아봐도 전공이 이름에 안 나오는 건 이상하지 않니? 하지만 그 당시에는 제 귀에 들려오지 않았었죠. 제가 병원에서 남편이랑 만났던 적이 있었거든요. 남편이 저에게 시간이 너무 바빠서 챙겨오지 못한 물품이 있다고 하면서 저에게 네일랑 러닝셔츠를 마트에서 사다 달라고 부탁을 한 적도 있었어요. 제가 마침 밖에 있어서 준비를 해서 병원으로 찾아간 적이 있었는데 남편이 의사 가운을 입고 명찰도 다 했고 병원에서 걸어 나오는 걸 봤단 말입니다. 저는 부모님께 그런 식으로 연기를 하며 하나하나 속일 필요가 뭐가 있냐고 했는데 저희 부모님께서는 절대 안 된다고 결혼하지 말라고 반대를 하셨어요. 의문이 드는 사람이랑은 그 의문이 풀릴 때까지 절대로 결혼을 하는 거 아니라면서 뜯어 말리셨지요. 저는 부모님과 대판 싸우고 반발심에 끝까지 결혼을 하겠다고 우겼습니다. 저는 부모님의 반대를 뚫고 고집을 부리면서 시어머니와의 만남을 가지게 되었는데 시어머니와의 첫 만남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남편에게 무슨 이야기를 들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처음 저를 보자마자 버서발로 뛰어나오셔서 제 손을 꼭 잡아주셨거든요. 아유 얼굴이 어찌 이리 고운 아가씨가 우리 아들의 짝꿍으로 나타났을까. 우리 집 며느리가 된다고 하니 더할 나위 없이 기쁩니다. 우리 아들이 의사라지만 뭐 하나 제대로 할 줄 아는 게 없는 반푼이나 마찬가지요. 우리 며느리가 보필을 잘해줄 거라 생각이 드네. 얼굴도 참하고 행동도 예쁘고 뭐 하나 마음에 들지 않는 구석이 없어. 시어머니는 꿀이라도 발라놓은 것처럼 저에게 달콤한 말을 쉬지 않고 해주셨어요. 정말 천사가 있다면 이런 모습을 하고 있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저에게 잘해주셨고 저는 시어머니를 만난 뒤에 더욱 결혼을 해야겠다는 마음을 굳히게 되었습니다. 대학병원 정형외과 의사 남편 그리고 그 남편을 키워낸 시어머니. 우리 시어머니가 고생을 하면서 남편을 키워낸 만큼 효도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그 뒤로 몇 번 더 시어머니와의 만남을 가지면서 친해지고 싶다는 생각에 선물 공세도 하고 좋은 데에 모시고 다녔어요. 그때마다 눈물을 훔치시면서 덕분에 호강을 한다고 저만한 며느리감이 없다면서 앞으로도 평생 사이좋은 고부관계를 유지하자고 하셨죠. 저에게 복덩이 복덩이 하고 부르시면서 정말 제가 집안의 목덩이가 된 건 마냥 대우를 해주셨고 늘 제 편에 서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남편과 결혼 준비를 하면서 저희 집에서 반대를 했기 때문에 제가 속이 상할 때가 많고 예민해질 때가 많아서 싸움도 꽤 했었거든요. 그때마다 제 편을 들어주시면서 오히려 남편을 꾸짖어 주셨어요. 부모님께서도 반대하는 마당에 제 편이 생긴 기분이 들어 저는 더할 나위 없이 행복했지요. 하지만 언제까지 남편에게 가지고 있는 의문을 풀지 않고 식을 진행할 수 없었기에 전 남편에게 솔직하게 말을 했어요. 확실하게 하나는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 말을 하는데 당신이 S대학 병원 의사 명단에서 검색이 되지 않는다고 부모님께서 불안해하셔. 당신 혹시라도 나를 속이고 있는 게 있다면 솔직하게 말을 해줬으면 좋겠어. 왜 검색이 되지 않는 거야?
그게 말이야 사실은 내가 의료소송에 휘말리고 있어서 그래. 내 실수로 일어난 사고는 아니었고 수술하면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사고였어. 보호자분들께도 잘 설명했었는데 그걸 의료사고라고 생각해서 소송을 걸었던 거야. 외부에 알려주면 시끄러워질까봐 쉿하느라 나를 숨겨둔 거고. 그럼 병원 측에서 당신을 배려하기 위해서 일부러 명단에서 내려놨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게 말이 되는 소리야? 나뿐만 아니라 대부분 의료소송에 휘말린 의사들은 명단에서 빠지게 되어 있어. 외부에 알려주면 병원 평판이 좋지 않으니까. 나랑 병원에서 떡하니 만난 적도 있었으면서 왜 의심을 하고 그래? 내가 그렇게 못 믿어온 사람이야? 그러면서 저에게 성질을 버럭내는데 저는 속일 게 따로 있지 의료소송에 휘말려 있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은 남편에게 화가 났어요. 그런 일이 있었으면 미리 말을 해줬어야 할 거 아니야. 이미 우리 부모님은 내 결혼식에 한 푼도 지원해주지 않겠다고 하셨는데 그 말에 남편이 멈칫하더니 저에게 돈이 뭐가 중요하냐? 그래도 사랑한다는 말로 저를 안심시키려고 애를 썼어요. 계속해서 저와 결혼을 하고 싶다는 의사를 비췄고 회원제 바에 대한 신뢰도 무시할 수 없었기에 결혼을 감행했지요. 저희 부모님께서는 결혼식에도 참석하지 않겠다고 말을 하셨고 결혼을 할 거면 집에서 준 카드며 용돈이며 전부 반납하고 알아서 살으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딱히 직장이라는 게 없었으니까 부모님께 용돈을 받으면서 부모님 카드를 사용하고 지냈었거든요. 가진 모든 것을 빼앗긴 것이나 다름없는 상황이 되었지만 남편은 그래도 좋다고 했고 정말 조촐하게 웨딩을 올리게 되었어요. 적어도 제 결혼식은 호텔에서 성대하게 하게 될 거라 생각했었는데 시어머니가 다닌다는 교회에서 싸구려 드레스를 빌려 입고 결혼을 하게 되었지요. 오죽하면 쪽팔려서 친구들에게 청첩장도 돌릴 수가 없었습니다. 덕분에 강제적으로 스몰 웨딩을 하게 되었지요. 거기다가 신혼집을 얻으려면 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당연히 남편의 이름으로 대출을 받으면 되지 않겠어요? 의사니까 대출 심사도 오래 걸리지 않을 테니까요. 그런데 남편이 저에게 본인은 학자금 대출이 남아있기 때문에 대출이 추가적으로 나오지 않는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도대체가 이런 중요한 사실을 왜 미리미리 이야기하지 않은 건지. 대책 없이 구는 남편 때문에 화가 머리끝까지 차올랐었죠. 저도 무직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대출을 받을 수가 없었고 결국에는 남편과 있는 돈 없는 돈을 전부 긁어모아서 월세박을 얻었어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집안에 있는 팬트리만큼 작은 반지하 단칸방에서 신혼살림이 시작하게 되었지요. 동네도 산동네 비슷하게 계단을 한참 타고 올라가야지만 겨우 골목 끝쪽에 나오는 집이라 너무나도 힘들었었어요. 주차는 당연히 할 수 없었고 버스나 지하철을 타러 가려면 걸어서 15분 이상 가야 하는 생전 처음 와보는 동네였죠. 낮에는 더워 죽겠고 밤에는 추워 죽겠고 거기다가 반지하니까 곰팡이 냄새에 눅눅함까지 더해져서 사람이 살 환경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반지하니까 사람들이 조금만 마음먹고 들여다보려고 하면 집안 전체가 훤히 보이는 곳이라서 무슨 일이라도 생길까 매일같이 전전긍긍하며 지냈어요. 너무나도 도망치고 싶었던 신혼생활이 시작되었는데 제가 정말 멍청했던 것은 말이죠. 그 와중에도 저랑 남편 사이에 아이가 생겼다는 것이었어요. 아이가 생겼으니 준비할 것도 많고 돈이 나갈 것도 쌓여 있었는데 정작 남편은 시댁에 돈을 퍼준답시고 월급을 200만 원만 들고 왔어요. 그때에도 저희 부모님께서는 제가 말을 듣지 않고 고집을 부려서 결혼을 했기 때문에 저에게 큰 실망감을 가지고 계셨고요. 내가 내 고집을 부려서 그런 남자와 결혼까지 했으니 내가 너한테 돈 한 푼 지원 못 해준다고 했던 말도 지키마. 알아서 잘 살아봐. 저는 부모님께 죄송해서 도와달라는 말도 하지 못하고 늘 가계부를 적으면서 돈 나갈 곳만 하염없이 적어대고 있었죠. 제가 집안에서 한숨을 푹푹 쉴 때마다 남편은 연애 때와는 달라진 모습으로 저에게 화를 냈어요. 어떻게 딸이 결혼하는데 1원 한 푼도 지원을 안 해주시냐? 이거는 의사 사위를 무시하는 행동이지. 그런 집안은 너네 집안밖에 없을 거야. 나중에 늙어서 후회하시겠지. 의사 사위를 무시한 대가를 치르게 할 테니까 나중에 절대로 너네 부모 모시고 살자는 이야기하지 마. 나는 우리 엄마만 챙기고 우리 엄마랑 평생 살 거니까. 병원 갈 일 있을 때도 예약 잡아달라고 하지 말고. 난 저가 없는 셈 치고 살 거야. 그러면서 저희 집안이 자기를 알아보지 못하고 무시하는 집안이라고 하면서 아주 못돼 처먹었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임신을 해서 퇴교를 하며 집중하기에도 모자랄 판에 이것저것 신경 써야 할 문제가 너무나도 많아서 골머리를 썩고 있었어요.
집안 꼬라지는 날이 갈수록 답이 없지. 돈이 없어도 사랑한다던 남편은 돌변했지. 그중에 제일 큰 문제는 시어머니였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돈 한 푼 없이 시집을 오자 그때부터 180도 바뀌어서는 저에게 하루 종일 잔소리만 퍼부었거든요. 저에게 아들을 낳으라고 난리를 치는데 아들이 의사면서 뱃속의 태아 성별이 누구로 인해 정해지는지 모르는 사람처럼 굴었거든요. 돈 한 푼 없이 시집을 왔으면 넙두꺼비 같은 아들을 낳아서 잘 키워 의사시킬 생각을 해야지. 너 기도는 하고 있니? 아들 낳을 생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오죽하면 교회에 다닌다는 시어머니가 저를 끌고 산속 깊이 자리 잡고 있는 남자에 데려다 놓고서는 임신 중인데도 저를 드리라고 강요를 했어요. 절을 하면서 기도를 해야 산신령이 들어준다나 뭐라나 하면서 임신한 사람에게 무리한 요구를 시켰죠. 도대체 절에 데려다 놓고 산신령을 찾는 건 어느 나라 법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미움받고 싶지 않아서 무리를 했어요. 저는 아이가 혹시라도 잘못되기라도 할까봐 너무나도 걱정이 되었지만 뒤에서 감시를 하면서 아들을 낳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리라는 시어머니가 무서웠죠. 그렇게 복덩이라고 저를 예뻐해 주시더니 한순간에 돌변해서 구박을 하니까 못 견디겠더라고요. 저는 한 달에 한 번씩 시어머니를 따라서 힘들게 산을 타고 암자에 올라가 절을 하고 정말 말 그대로 발악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는 저에게 구박과 잔소리를 멈추지 않았어요. 집이 잘 산다고 엄청난 부잣집 딸내미라고. 우리 아들이 난리를 쳐서 결혼을 허락했더니만 반지아가 뭐니 반지아가. 우리 아들이 이런 집에서 살게 하려고 너같이 백수인 기집애랑 결혼시킨 거 아니다. 집이라도 떡하니 헤어져야지. 도대체 집이 잘 살고 외동딸이면 뭐해. 돈 한 푼 없는 그지 새끼인데. 부모님께서는요, 이 결혼을 반대하셨었어요. 그이도 저한테 몸만 오면 된다고 했고요. 어머님도 저한테 복덩이라고 하셨었잖아요. 복덩이는 얼어 죽을 너네 친정집이 잘 산다며. 너네 친정집이 잘 산다며. 우리 아들이랑 결혼까지 했는데 열쇠 준비하는 건 기본 아니니? 도대체 무슨 열쇠를 해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도 지금 결혼하고 나서 힘들어 죽겠어요. 어머님 그래도 그이가 의사니까 앞으로 아껴 살면 이사도 각오하겠죠? 얘는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니? 왜 우리 아들 돈을 아껴서 이사를 가야 하냔 말이야. 의사 마누라가 됐으면 떡하니 재산을 가지고 왔어야지. 내가 우리 애 공부시키느라 쓴 돈이 얼마인 줄 알아? 학기마다 학비는 얼마나 비쌌는지. 결혼했으니까 그거 다 갚아야 할 거 아니야. 돈 허투루 쓰지 말고 내놓은 자금을 모아야지. 용돈도 탁탁 내놓고 앞으로 똥똥거리면서 살 수 있게 노력을 하란 말이야. 그렇게 하루하루 피가 마르는 경험을 하다가 저는 결국 참지 못하고 임신 6개월 차에 부모님께 전화를 걸어서 정말 힘들게 임신 소식을 전했습니다. 결혼식을 올린 이후에 단 한 번도 연락을 하지 않고 자존심을 서로 부리다가 제가 결국 고개를 숙이고 들어가니 부모님께서도 못 이기는 척 받아주시더군요. 제 임신에 대해 전해 듣자마자 친정엄마는 한달음에 제가 살고 있는 반지하 단칸방에 아버지와 함께 찾아오셨고 저를 보고 눈물을 찌으셨어요. 아니 우리 애기가 애기를 낳는다고 하는데 내가 어찌 오지 않을 수가 있겠어. 임신이라니. 경사긴 경사인데. 아 이런 모습 보니깐 참 속이 상하는구나. 친정엄마와 아버지는 제가 살고 있는 곰팡이가 가득 피어있는 반지하를 보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한숨만 내리쉬셨습니다. 결국 친정엄마가 이런 말을 듣고 더 이상은 두고 볼 수가 없다면서 아버지를 설득했고 아버지께서는 못 이기는 척 저에게 집을 하나 증여해 주시겠다고 했어요. 아이까지 가진 마당에 이런 곳에서 애를 키울 수는 없지 않겠냐고 햇볕 잘 드는 집 하나 주시겠다고 하셨죠. 저는 부모님께서 돌아가시자마자 이 기쁜 소식을 남편에게 알리기 위해서 미리 연락도 하지 않고 한달음에 병원을 찾아가게 되었어요. 그동안은 남편이 늘 바빴기에 미리 연락을 하고 병원 앞에 갔었는데 이번만큼은 깜짝 놀래켜주고 싶었거든요. 신이 나서 저에게 빛 좋은 개살구라고 구박을 하던 시어머니에게도 전화로 이 소식을 알리고 이제 이사를 갈 것이라고 자랑을 했죠. 병원에 도착을 해서 저는 정형외과 병원에 갔는데 전공의 이윤석을 찾는다고 의료진들에게 물어보았어요. 그랬더니 간호사며 의사들이며 할 거 없이 정형외과 전공의 이윤석이라는 사람이 없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저는 순간 등줄기에 식은땀이 주룩 흐르더라고요. 무슨 소리냐고 여기 가운을 입고 명찰을 단 것도 봤다고 이윤석을 찾아달라고 말을 했죠. 그 후에 병원에 도착해서 저의 남편이랑은 거리가 먼 사람이더라고요. 저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죠.
진료를 보고 있을 수도 있어서 일을 할 때에는 남편에게 전화를 해본 적이 없는데 아주 조용히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죠. 그 후에 병원에 도착해서 정형외과 병원에 갔는데 정형외과 병원에 갔는데 아주 조용히 남편이 받더라고요. 무슨 일 있어? 나 지금 환자 진료 보고 있는 중이라서 기억에 통화 못하는데 메시지로 보내줄래? 나 지금 니네 병원 와 있는데 당신 진료실이 도대체 어디 있어? 여기 의료진들도 당신 모른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일이야? 그러니까 한참 동안 말이 없던 남편이 갑자기 전화를 또 끊어버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 뒤로 제가 전화를 해도 받지를 않고 문자, 메시지까지 전부 다 무시를 해버리는 거예요. 저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으면서도 갑자기 부모님께서 의심하셨던 대로 이 남자가 의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손발이 달달 떨렸습니다. 임신 중이었기 때문에 배가 뭉쳐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저는 서둘러서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평소 퇴근 시간보다도 훨씬 늦게 기가 팍삭 죽은 채로 들어온 남편을 보자마자 저는 어떻게 된 일이냐고 매섭게 남편을 추궁했어요. 병원 홈페이지에 있는 의사 명단에 당신 이름이 없는 걸로 물어봤을 때 분명 의료소송 때문이라고 했었잖아. 그래서 난 믿었어. 당신을 우리가 병원에서도 만난 적이 여러 번 있었고 당신의 의사 가운에 명찰까지 달고 있는 거 내 눈으로 똑똑히 봤다고. 그런데 그 어디에도 그 병원에 당신을 아는 사람도 없고 당신 이름조차 써있는 곳이 없더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정색을 하고 물었더니 남편이 갑자기 무릎을 꿇고는 저에게 사실대로 말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서 빌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사실대로 말하지 못해서 미안해. 그게 나도 내가 거짓말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불어나게 될 줄은 몰랐어. 나 사실 의사 아니야. 아예 의료 쪽이랑은 연관 자체가 하나도 없는 그런 사람이야. 직장도 그저 그런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고 거기서 엑셀이나 만지면서 일하는 평범한 사무직 회사원이야. 결혼까지 한 마당에 지금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야? 몇 년을 나에게 의사라고 말을 했었으면서 알고 보니 중소기업 다니는 회사원이라고? 도대체 그 긴 시간 동안 나를 왜 속인 거야?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나를 속여온 거냐고? 당신이 잘못한 게 어디 있겠어? 그냥 돈 많은 여자를 물어서 팔자 한번 펴보려고 한 거지. 내가 분명 우리 집에서 돈 하나 안 줄 거라고 나 돈 없다고 했는데도 결혼을 감행한 이유가 뭐냐고. 당신 외동딸이잖아. 당연히 힘들게 사는 꼴 보면 처가에서도 못 이기는 척 도와줄 거라고 생각을 했지. 지금도 봐봐. 결국 임신했다고 하니까 걱정돼서 집 사준다며. 편하게 처가 돈 받으면서 똥똥거리고 살 생각으로 결혼한 거야. 진짜 뻔뻔하게 말도 잘한다. 그럼 그 회원제 바에는 어떻게 들어온 건데? 거기야말로 아무나 들어올 수 없는 곳인데. 그게 거기 주방에서 일하는 놈이 내 친구거든. 내가 밥 몇 번 사주고 부탁을 했더니 그냥 뒷구멍으로 몰래 들여보내주더라. 저는 너무나도 귀가 차서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어요. 다 내가 자존감 없기에 유년 시절 동안 당해온 상처로 남들에게 그냥 잘 보여지는 허세를 떠는 행동으로 이런 놈에게 속아 넘어간 제가 바보 등신이었죠. 참을 수 없는 화에 있는 힘껏 남편의 뺨을 날려버렸습니다. 지금까지 나를 속여먹은 게 열이 받는다. 이거 사기 결혼인 거 알지? 당신이랑은 바로 이혼할 거니까 그런 줄 알아. 이혼이 네 집 개 이름이야?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임신해서 집도 생기게 됐으니까 잘 된 거 아니냐고. 당신 출산하고 나면 차도 사주실지 어떻게 알아? 그냥 장인어른하고 장모님만 속이면 되잖아. 내가 의사인 줄 알고 평생 사시면 걱정 안 하시겠지? 의사도 그렇게 돈 많이 못 번다던데? 앞으로 의사인 척하고 지내면 아무도 모를 거야.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시어머니가 저희 집에 찾아온 겁니다. 제가 시어머니에게 친정에서 아파트를 해주시기로 했다고 자랑을 했었잖아요. 시어머니가 신이 나서는 저희 집에 찾아와서 분위기 파악도 하지 못한 채 들뜬 목소리로 말을 하시더라고요. 집을 해주신다고 했다고? 아, 역시 내가 든든한 사돈댁을 믿고 있었다니까? 아이고, 집이라니. 몇 평이라고 하든 얼마짜리래? 냉랭한 기운이 흐르는 것도 집 사준다는 말에 느껴지지도 않는 건지 시어머니가 설레발을 막 치는데 시어머니 얼굴에 침이라도 뱉고 싶더라고요. 잘됐다. 집 명의는 우리 아들 명의로 해주면 되겠다. 의사 남편이랑 살려면 당연히 집 해와야지. 이제 차도 해와라. 친정에서 이야기를 해서 살살 부스르면 의사인 사위 봐서라도 돈자루를 풀지 않겠니? 내가 가운데서 잘하란 말이야.
기가 막혀서 피식 웃음이 흘러나오는데 남편은 안절부절 못해서 제 눈치를 살피고 있더라고요. 그게 무슨 개소리예요. 당신 아들 백수나 다름없는 놈인데. 의사? 의사는 누가 의사야? 아니, 그게 무슨 소리냐? 시어머니한테 개소리라고 하는 건 어디서 배워본 거야? 너 임신해서 약이라도 잘못 주워 먹었냐? 어머님, 진짜 한통 속인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이 새끼 의사 아니잖아. 여태까지 속여 먹은 것도 모자라서 끝까지 이러셔야겠어요? 그게 무슨 소리냐고 묻잖아. 우리 아들이 왜 의사가 아니야? 떡하니 집에 의대 졸업장까지 있는 마당에 야, 너는 왜 이렇게 개소리하고 있는 거야? 입이 뚫려 있으면 내가 내 입으로 이야기해. 뻔뻔하게 나한테 이야기하던 놈이 왜 어머님 앞에서는 수그러들어 얘가 진짜 쥐약이라도 주워 먹었나? 내가 우리 아들을 어떻게 의사로 키웠는데 그딴 소리를 하냐? 내 입으로 말 못하겠으면 내가 대신해 줄게. 얘 의사 아니래요. 여태까지 속인 거래요. 학비 받은 거 그걸로 유흥하는데 다 썼고 공부하는 척하면서 술 처먹고 다닌 거라고. 그러자 시어머니가 못 믿겠다는 듯 혈압이 빡 오르는지 얼굴까지 벌겋게 달아올라서는 뒷목을 확 잡으시더라고요. 이거 명백한 사기 결혼인 거 아시죠? 어머님이 알았든 몰랐든 사기 결혼이라고. 당신들이랑 한 공간에서 숨 쉬는 것 자체가 열이 받아 미치겠다고. 이런 집구석 내가 내 발로 떠날 거니까 그런 줄 알아? 진명이가 어쩌고 어째 의사는 개뿔. 얘 아무리 우리 아들이 잠깐 너를 속였다고 해도 배 속의 아이는 어쩌려고 이혼을 한다는 소리를 해. 부부의 연을 맺었으면 평생 함께 해야지. 아줌마네가 미쳤다고 우리 부모님 돈 뜯어 써가면서 당신네들 배부르게 해줄 줄 알아? 나를 속인 죄값 단단하게 치르게 할 거니까 그런 줄 알아? 당장 내 눈앞에서 꺼지지 못해? 앞으로 내 눈앞에 당신들 얼굴 보이면 큰일 치르게 해줄 거야. 아주 저는 그 길로 짐도 챙기지 않고 친정으로 돌아와서 무릎을 꿇고 빌면서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모조리 다 털어놓았어요. 제 이야기를 전부 전해 들은 부모님께서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시다가 울그락불그락해져서는 그 집안 인간들 씨를 말려버리겠다고 난리를 치셨죠. 제가 무릎을 꿇은 채로 일어나질 않자 아버지께서 저를 일으켜 주셨어요. 임신까지 해놓고 그러고 있으면 어떻게 몸에 무리가 갈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애는 어찌할 거냐 낳을 거냐? 솔직히 말하면 아이를 포기하는 게 제 인생에서는 어떻게 보면 더 나은 선택일지 모르겠지만 이미 뱃속에 들어있고 심장까지 뛰는 아이를 제가 어떻게 포기하겠어요. 우리 부모님께서는 답답해하시며 저를 설득하려 하셨지만 강경한 태도를 보이는 저를 결국 존중해 주셨어요. 짐을 전부 반자 단칸방에 두고 악기에 용달차를 불러서 이삿짐을 옮기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이 제 발목을 붙잡더라고요. 우리 애를 지금 아빠도 없이 키우겠다는 거야? 내가 잘할게. 당신 집에서도 찍소리하지 않고 당신만 보필하면서 살게. 의사가 아니면 뭐 어때? 내가 벌어온 돈으로 우리 잘 먹고 잘 살았잖아. 거기다가 처가에서 조금만 도와주시면 더 편하게 살 수 있다고. 내 직업 보고 결혼한 것도 아니면서 이대로 이혼을 한다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야? 진짜 끝까지 지 할 말만 하는구나. 너 가진 거 개뿔도 없고 자존심만 높아서 나한테 버럭버럭 성질이나 부리는 주제에 말이야. 그나마 의사라는 직업이라도 있으니까 참고 살았던 거야. 알아? 그것조차 없는 너는 그냥 인간 말종 쓰레기나 다름없는 거라고. 그 말과 함께 저는 남편의 얼굴을 향해서 미리 준비해 주었던 이혼 소장을 집어던졌어요. 서류를 확인하더니 인상을 팍 쓰면서 끝까지 저에게 못된 말을 퍼붓더군요. 넌 진짜 끝까지 속물이구나. 사랑이 우선이지 직장이 우선이야? 집에 돈도 많으면서 뭘 그렇게 돈돈거려? 있는 돈 좀 같이 나눠 쓰자고 하는데 그게 그렇게 억울하냐? 있는 것들이 더 하다더니. 그러는 너도 독인 객인 아니야? 돈 많은 여자 하나 물어보겠다고 직업까지 속인 주제에 말이 많다. 거기에 해원제 바에 몰래 들어온 쥐새끼가 말이야. 거기 있는 여자들한테 번호도 죄다 뿌리고 다녔지? 그중에 얻어 걸린 게 나였겠지. 쥐새끼한테 속아서는 뭐라고? 쥐새끼. 너 말 다 했어? 나한테 쥐새끼라고 말하고 싶어서 그동안 어떻게 숨기고 살았대? 그래, 이 쥐새끼야. 너 쥐 닮았어. 옛날 전래동화에 나오는 남의 손톱 주워 먹고 흉내내는 그 쥐새끼. 그러니까 의사라고 속이고 다니지? 그 말이 끝나자마자 남편이 거품을 물기새로 뒷목을 잡더라고요. 지 자존심이 상했다는 표현을 어찌나 기가 막히게 하던지.
아주 가진 거 하나 없으면서 자존심을 어디서 주워 먹고 키운 건지 궁금했지요. 아무튼 저는 이혼은 죽어도 하지 않겠다고 강자를 부리면서 버티는 그 놈에게 결국 이혼 소송을 걸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위자료도 챙겼고요. 사기 결혼이라는 항목이 인정이 되면서 민사소송을 통해 배상금까지 두둑하게 챙길 수 있는 판결이 내려졌어요. 그제서야 발등에 불이 떨어진 남편이고 시어머니고 저희 친정집을 며칠 동안이나 찾아와서는 사정사정을 하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의사도 아니고 그저 그런 회사원인데 무슨 수로 그 큰 돈을 배상한다는 말입니까? 한 번만 봐주세요. 저도 속았다고요. 속인 건 잘못했다니까요. 그런데 이 처분은 너무 과하지 않습니까? 그쪽은 돈도 많은데 이 정도 돈은 푼돈이나 다름없잖아요. 저희의 인생이 걸린 문제인데 한 번만 봐주세요. 우리가 돈이 어디 있어요? 꼼짝도 하지 않자 잘못했다고 반성문까지 줄줄이 써서 집으로 보내버리는데 전부 다 반송시켜버렸어요. 이제 와서 반성을 하면 제가 받았던 상처며 고통이 사라진답니까? 어이가 없어서는 부모님께서 자꾸만 찾아오는 그들에게 한 번만 더 찾아오면 집안의 사돈의 팔촌까지 전부 가루로 만들어버리겠다고 엄포를 놓으셨지요. 저는 아이를 출산하고 알아보다가 양육비 청구 소송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이제는 양육비까지 추가해서 받을 예정입니다. 아주 돈으로 사람을 우스꽝시키는 것 같다. 그런데 그는 이것을 다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말했죠. 저도 부모님 말씀 안 듣고 허세에 눈이 멀어 바닥을 친 자존감을 세우겠다고 남자에게 속은 것도 잘못이지만 저는 그의 자존감을 다시 채우고 싶습니다. 돈으로 사람을 우습게 만든 죗값을 단단히 치르게 해줄 예정이에요. 살아있는 게 지옥이라는 걸 몸소 경험하게 해주려고 합니다. 저도 부모님 말씀 안 듣고 허세에 눈이 멀어 바닥을 친 자존감을 세우겠다고 남자에게 속은 것도 잘못이지만 앞으로 남은 제 복수 끝까지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쓴소리도 달갑게 듣겠습니다. 제 이야기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행운이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